우리 사회는 시설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성공적인 자립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던져주곤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지원보다 더 시급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 내면에 깊게 패인 유기공포와 존재에 대한 부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20대 청년 지우님의 사례는 단순한 무기력증을 넘어 무의식 깊은 곳에 박힌 원망을 놓지 않음으로써 가해자에게 복수하려는 처절한 심리적 저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는 무의식의 눈물겨운 선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지우님은 시설 퇴소 후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낡은 고시원 방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상담이 깊어질수록 드러난 진짜 문제는 나를 버린 부모가 잘 사는 꼴을 볼 수 없다는 강렬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잊어야 자신이 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내가 행복해지면 그들의 죄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그 목소리는 지우님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계속해서 잡아끌고 있었습니다. 지우님이 처음 상담실 문을 열었을 때 공간 전체가 그의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부모님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의 눈빛은 이내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리곤 했습니다. 저는 섣부른 해결책 대신 그의 상처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깊은 수용의 태도로 신뢰를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우님,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가야 했을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저의 이 한마디에 그는 겨우 짧은 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격적인 탐색을 위해 지우님을 깊은 이완 상태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무기력함에서 시작하여 학창시절의 외로움을 지나 마침내 어머니의 뱃속이라는 태아기의 기억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지우님은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너무 차가워요. 엄마가 나를 원하지 않아요. 이 아이만 없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온몸으로 느껴져요. 어머니가 임신 중 느꼈던 저항감이 태아였던 지우님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순간이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축복받지 못한 존재라는 낙인이 그의 무의식에 깊게 박혀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상담에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그 차가운 기억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님의 손날과 미간을 가만히 두드리며 그 태아기 아이의 슬픔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감정 수치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지우님은 상담실 밖에서의 실천도 거부하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지우님을 괴롭혔던 그 통제 불능의 분노는 사실 그가 자신을 버린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처절한 복수의 수단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행복해지면 저를 쓰레기처럼 버린 그 인간들은 죄책감도 없이 편하게 살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비참하고 망가진 채로 살아야 그들이 저를 볼 때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가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는 비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지우님에게 따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우님이 계속 아프고 비참한 것이 정말 그분들에게 복수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지우님의 소중한 삶까지 여전히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건가요? 지우님은 순간 멈칫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 살면 그들을 용서하는 꼴이 되잖아요. 전 그게 죽기보다 싫어요. 고통을 내려놓는 순간 자신은 부모와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린다는 근원적인 고립감이 오히려 고통을 붙잡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우님의 무의식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분노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었지만 이제는 그 무게 때문에 숨조차 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상담날 지우님은 말했습니다. 제가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낯설고 가식적으로 느껴져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저다운 것 같아요. 결국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자유보다 복수심이라는 익숙한 지옥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아픔을 넘어설 내면의 힘보다 고통을 통해 누군가를 원망하는 힘이 더 컸던 것입니다. 차라리 몸과 마음이 아픈 것이 부모와의 유일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보다 낫다고 여기는 처절한 방어기제였습니다. 저는 지우님의 선택을 존중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우님의 무의식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최선의 방어임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지우님의 삶이 복수의 도구가 아닌 오롯이 지훈님만을 위한 선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 때 다시 문을 두드려주세요. 그 문은 항상 안에서 열리는 법이니까요. 상담실을 나서는 지우님의 뒷모습을 보며 억압된 감정의 해소 없이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며 그 시기 또한 철저히 내담자의 목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마주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멈춤조차 성장의 일부이며 스스로를 돌보려는 작은 시도들이 결국 삶을 바꿉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려놓지 못한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떼어내려 하기보다 먼저 그 마음이 나를 어떻게 지키려 했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치유는 당신이 준비된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